다리 길이가 짧을 경우에 어머나, 어떡해. 제2형 당뇨에 걸릴 위험이 우리 한석 씨, 높다라고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리의 길이가 짧은 사람의 경우에는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긴 사람들에 비해서 20% 정도 높아진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뭐 과체중이나 지방간, 심장병의 위험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니 저기 다리 길이는 원래 타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태어날 때부터 다리 길이가 짧기 때문에 넌 당뇨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런 낙인을 찍힌다는 약간 거는 위험 후보군인 예. 것 같아요. 유달리 화를 내시네요. 저요? 저는 팔이 짧은 거지 다리가 짧지는 않습니다. 사실 다리 길이는 영양 섭취하고 아주 밀접해요. 그러니까 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보면은 오장육부부터 만들어 놓고 좀 여유가 있으면 다리도 길게 뺄 거 아니에요. 엄마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임신기에 영양 섭취가 잘 부족하면 다리 길이가 짧아질 확률도 높고 그리고 태어나서도 그 돌 때까지 한 1년 동안 잘 못 먹으면은 이 아이가 나는 언제 굶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이렇게 저장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이렇게 더 막 저장을 하니까 비만이 되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안전키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자,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1cm 숨은 비밀은 바로 앉은 키의 비밀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돌연사로 가는 땡땡땡 1cm의 비밀입니다. 돌연사요? 자, 여기에 들어갈 신체 부위는 어딜까요? 세 글자를 맞추려니까 네. 모가지. 이게 표준어는 목이지만 모가 세 글자니까. 그러니까 목 길이. 목 길이가 길이. 긴 친구들이 보면은 그렇게 건강에 자신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위험하다고요, 더. 기린일 수도 있고. 돌연사는 이제 뇌에 관련돼 가지고 돌연사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머리 둘레. 예, 머리 둘레는 네 글자니까 저도 방송 용어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사람한테는 이게 진짜 대로 시작된 거는 사람한테는 안 쓰잖아요. 그죠? 정확히 표현해 주세요. 네, 대 뭐라고요? 뭐 다른 생선이나 이런 건 대가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한테는 대가리. 그렇게 안 하니까 머리 두자. 뇌 둘레. 뇌둘레. 근데 김학도 씨 네. 머리 둘레 얘기할 때는 우리 저기 김정근 씨 옆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고맙습니다. 예. 예, 지식이 많아서 그래요. 맞아요. 예. 예, 작지만 또 알찬. 네. 예. 자, 보겠습니다. 돌연사로 가는 1cm의 비밀. 과연 신체의 어느 부위일까요? 목둘레. 목둘레. 목길이. 아까 내가 목둘레를 여기다 맞습니다. 어머 진짜. 그럼 뭐예요? 목둘레가 두꺼운 분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이 네.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비만 이런 거 아닐까요? 목이 축농증. 수면 무호흡증. 네. 이렇게 자다가 코골이 하면서 10초 이상 숨을 안 쉬는 순간순간 있는 게 이게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고요. 이게 반복적으로 많이 힘든 분들은 자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고혈압도 생길 수가 있고 당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 그거와 함께 갑자기 돌연사의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한 결과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해봤는데 한 29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성인 남녀를 했는데 이 목둘레가 큰 그룹하고 작은 그룹을 나눠봤더니 이 심혈관 질환 있잖아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요거를 일으키는 확률이 이 남자는 29배, 예, 여자는 5배 정도 높았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목을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둘레를 재보겠다는 생각은 아예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도대체 몇 센티미터 이상이면 뭐 조심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남녀 평균이 조금 다른데요. 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38cm,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33cm가 이제 평균의 목둘레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것보다 이제 큰 경우죠. 이제 남자분들은 39cm, 여자분들은 35cm 이상이면 이제 수면 중 무호흡증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이제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목이 정확하게 어디를 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를 재셔야 되냐면 네. 숙였을 때 우리가 튀어나오는 뼈가 있어요, 목 뒤에. 이게 숙이면 뒤쪽에. 7번인데요. 7번이 딱 튀어나오는 뼈가 있거든요, 7번. 그 뼈랑 그다음에 목에 남자들은 이제 아담스 애플이라고 해서 튀어나오는 거. 고기 바로 아래 해서 재셔야 돼요, 숙여서. 앞에 그 끈을 리본. 드렸으니까 한번 네. 재보실까요?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남자. 지금 드린 그 남자분 거에 내 목이 들어온다고 하면 정상이고요. 약간 모자란다 싶으면 굵은 겁니다. 내려가도 안 들어오려고 그래. 김한석 씨 안 들어와요? 저도 지금 딱 여기까지. 어우, 뭐 박연경 아나운서는 남네요, 심지어. 예? 다행히.
남아요. 많이 남네. 남으시네요. 조금은 저는 않고 딱 들어오죠. 딱 들어오네. 엄청 많이 남으시네요. 이 정도. 김한국 씨는 어때? 좀 모자른데. 안 들어옵니다. 많이 모자라는데. 뭘 많이 모자라요? 이거를 많이. 끼게 하지 마시고요. 김한석 씨보다는 조금 제가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김한석 씨가 가장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네요. 코골이가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예,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자, 우리가 앉은 키 그리고 목둘레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은요. 심혈관 질환의 지표가 되는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이번엔 네 글자인데요. 땡땡땡땡 1cm의 비밀. 저는 그 허리둘레인 것 같아요. 허리둘레. 허리둘레. 우리 건강에 있어서 허리둘레만큼 중요한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늘 허리둘레를 재가면서 식단을 조절합니다. 그래요? 70kg을 35년째 유지하고 과연 김학도 씨가 35년 동안 해온 노력이 의미 있는 노력일지 과연. 보겠습니다. 정답은 과연 허리둘레네요. 정말요? 얻어 걸렸네. 감사합니다. 얻어 걸렸습니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허리둘레가 중요한 이유는 복부 비만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고 대한비만학회 지표, 그러니까 기준에 따르면 복부 비만의 기준이 남성에서는 90cm 이상, 여성에서는 85cm 이상일 때 복부 비만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중풍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서 그 이하로 유지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